여러분, 저 요즘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주택 시장이 잠시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보합세이기는 하지만요. 향후에 어떤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은 갈수록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세가는 사실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주택 공급의 하락을 사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전세는 실입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공급의 어떤 그 부족은 계속해서 전세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전세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택을 그래서 보유하시는 분들에게 또 특혜를 주기도 했지요. 8억 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인 8억 원 정도 되는 소형 비아파트를 구매하시게 됐을 때에는 청약의 자격이 그대로 주어지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청약통장 깨기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청약통장을 해지해버리고 있다는 얘기. 그건 뭐냐 하면 갈수록 이렇게 청약 수요자는 늘고 있는데 많은 공급되는 어떻게 보면 청약 물량은 없으니 계속해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점이 낮은 분들은 사실은 뭐 수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낮은 가점으로 갈수록 청약률의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청약을 아예 깨버리는, 이런 청약통장을 해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구입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세살이, 월세살이 하기에도 계속 전세에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워지게 되고요. 많은 기재로. 그러면서 월세가 상승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소형주택 비아파트 그냥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높은 가격으로 있으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다 없어지는 그런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재개발지 지역의 소형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주거를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집 사면 흥아리. 여러분, 지난 여름에 이곳은 정말 선정되기 좋은 지역이고 입지 최고다. 광진구 안에서도 최고의 입지다 했던 곳 기억나시나요? 제가 7월 29일 날 광진구청 앞에서 주민설명회를 듣고 나서 바로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딜까요? 아시네요. 자양 3동의 신속통합계획이 선정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추진위 사무실에 와 있는데요. 이미 동의서를 다 걷어서 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어렵게 이 추진위 쪽에 또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 추진위 위원님께 지금 요 인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면적 뭐 이런 것들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양 그 3동의 신속통합계획이 선정돼서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를 간략하게 한번 요 면적이랑 그 다음에 소유주 등 앞으로 그리고 몇 세대가 들어올 건지 한번 알려주시면은. 여기는 면적은 42,000에 비한 12,000평 정도 되고요. 네. 조합원은 한 460세대. 근데 다물건도 포함해서 향후 한 500세대 정도 될 것 같고, 분양세대는 한 10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세대 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인센티브 받지 않는 이상은 1000세대는 안 넘길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자양 3동의 이 신속통합기획 구역은 말이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퍼즐 맞추기 완성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선정된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선정되면서 드디어 더 스타시티와 스카이라인을 맞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다 아파트 단지예요, 주변이. 그렇죠. 그래서 광진구청에서도 이제 연도마다 구청 계획이 있는데 1년에 뭐 신통 한 군데, 뭐 모아탄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2년 전에 자양 4동 신통 이후로는 그 다음에도 신통을 못했고 올해도 신통을 원래 못할 거였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역으로 이제 정비업체 통해서 신통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달라. 그래서 아마 6월 28일 날 정도에 중곡동 기준으로 해서 한 군데를 찾아가고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중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쪽에 신통이 가능하니 추진위를 구성해서 좀 구청으로 제안을 해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김고랑로고 김고랑천 하는 개발 계획이랑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필지도 거기가 이제 단독 필지들이 다 대부분 크고 그래서 아마 진행은 아마 연번까지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하던 차에 우리가 이제 그때 제안을 한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준비해서 협의해서 구청으로 제안을 넣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광주구청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가려운 점 긁어준 게 된 거니까. 그래서 신통을 하고 싶어 하던 차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했고 또 구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관에서는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걸 이제 희망을 해요. 왜? 그래야지 이제 구역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는 오히려 여기가 좀 되기를 좀 희망. 역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작구청이나 광진구청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서포팅을 많이 해주고 관심을 많이 갖는 구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증명이 됐죠? 지금 말씀하셨죠? 예, 신통 기획을 할 만한 곳을 도리어 찾아달라고까지 주민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반대로 찾아서 바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근데 입지가 너무 기가 막혔죠. 완성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다 아파트 단지가 이 주변은 1990년대 말 정도, 2000년대 초반 정도기 때문에 한 20년이 다 돼가서 재건축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섬처럼 이렇게 유일하게 이 요지에 그대로 주택가가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냥 처음 갑자기 갑툭튀로 신통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한 10년 전 박원순 시장 때 여기가 주택 그쵸 재개발지로 해서 한번 했었죠. 16년에도 한번 했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여기는 재개발. 근데 그때 아마 박원순 시장 때 3표 차인가로 떨어졌고 그 이전에도 2008년인가 단독주택 재개발로 해서 현대에서 들어오기까지 했었어요.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 그때도 이제 추진위도 있었고 뭐 연대 보증 해갖고 뭐 보증도 쓰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요번에 이제 노후도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려보니까 노후도가 뭐 이미 충분해갖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처음에는 노후도가 안 됐고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른 곳처럼 모아타운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전문 정비업체가 분석을 해보니 신통의 노후도와 충족 조건들이 다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곳이기 때문에 뭐 이 주민들조차도 모아타운은 애초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일단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할 생각은 없었었고 모아타운은 진행 안 한다라고 하던 차에 그럼 한번 그려보자 했는데 이제 신통이 된 거지. 너무 운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정비사업에서 굉장히 요즘 선호하고 빠르게 가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정비사업을 하는 데다가 앞으로 완성됐을 때 향후 가치 때문에 저는 이곳이 지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 책정을 한다 해도 굉장히 인기 지역이 될 것이다. 왜 얼마 전에 그 송파구에 그 진주 아파트 재건축을 한 곳에 그 청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한 500대 1에서 200대 1 사이로 나왔는데 분양가는 거의 19억이 넘어서 20억 가까이 됐는데도 그렇게 많은 경쟁률 거기다 70 뭐 한 3점 가점이 거의 만점 가까운 고점이었잖아요. 여기도 그에 못지않게 제가 볼 때는 분양가가 높다고 해도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건 이제 뭐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그 소유주들한테는 사업비가 확보가 크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는 그에 못지않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편의시설이 지금 다 있다라는 거, 뭐 이마트나 백화점, 뭐 교보문고 뭐 다 있고 또 대학병원 있고 시장. 그렇죠. 시장 있고 학군도 자연력이 제일 좋아요. 초중고 다 있고 남자초가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학군에 오려고 전입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광진구가 강북에서 사실 노원구가 알려지기 전부터 그 광진구가 강북에서는 가장 학군이 좋은 지역.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 그 용산 할 때 사실은 저도 용산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었는데 아이들 얼굴에 눈동자가 말똥말똥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돈도 좋지만 내가 갈 돈이 없는 건 아니고 갈 돈이 있었는데도 아이들 얼굴 보고
교육은 그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용산을 안 갔거든요. 한참 용산 왜 청약 있었고, 그래서 뭐 이경실 개그우먼도 뭐 CJ9 됐네, 어쨌네, 로또 맞았네, 막 이럴 때 저도 사실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학군 때문에. 근데 여기가 광진구가 그나마도, 이 강북 쪽에서는 학군이 당시에 광장동하고 여기 일대가 가장 요지였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 학군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 이거 엄청난 요지예요. 됐을 때는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될 곳이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선정이 되고 주변이 지역이 좋다고 해도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그쵸 숲으로 돌아갔는데 그 부분을 높게 사고 싶은 게 저 정말 절묘한 게 보통 그 정비 사업에서 그 정비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이라는 게 큰 대지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큰 시장, 큰 종교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인데 그걸 빼셨더라고요. 미연에 아예 초기부터. 저 어떻게 그 위쪽은 생각을 하시고 다 뺀 거예요. 맨 처음에 구청에서는 여기 다 들어가길 희망했는데 여기가 교회고 뭐 LG 베스트샵, 하이마트, 뭐 주유소, 농협 여기는 또 건설 회사 사람이 갖고 있는 신축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도 다 있고 굳이 뭐 여기가 포함된다고 해도 분란만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를 빼고 가자 하고 계속 협의를 이제 구청이랑 했었고 구청에서 계속 안 해주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그럼 빼는 걸로 해줘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와, 진짜 대단하세요. 사실은 그냥 모르시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모르셨으면 그냥 놓고서 반듯하게 시키는 대로 갔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비 사업을 시도했던 분들이라 박사님들이세요. 여기 주민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처음부터 빼야 된다는 걸 알고 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지연이 되든 끝까지 관철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원래는 10월 심의가 목표였는데 요거 협의하느라고 늦어져갖고 접수를 8월에 못하고 우리가 이제 늦게 접수하는 바람에 10월 심의에 못하고 이제 12월 심의로 넘어간 거죠. 동의는 일찍부터 한꺼번에 금방 다 받으셨다고. 네, 8월부터 해서 근데 8월 9월에까지 해서 한 달 만에 60%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60%? 8월 접수분까지가 이제 10월 심의예요. 아. 그래서 접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서. 네. 한 달 만에 60%를 받았고, 예. 그 전에 지연된 거는 바로 이 저해 요소를 미리 빼는 걸 협의를 끈질기게 한 2달을 지연하면서까지 다 하셨고, 그러니 이제 선정되는 데 큰 어려움이었고, 선정된 다음에 애가 사실 동의받는 부분 되게 어렵거든요. 끼어 있었으면. 사실 그림의 떡이라고요. 왜냐면은 대로변은 특히나 3분의 2 이상의 토지 면적도 받아야 되는 거라 완전히 이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빼셨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저해 요소를 뺀 그런 상태라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자양 4동도 신통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 3자니까 뭐 그 추진위원회에 계시는 또 주민들이나 이런 소유주분들은 내 거가 최고다라고 하시겠지만 전 제 3자잖아요. 또 이거 어디선가 전화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지만 자양 4동 먼저 선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곳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양 4동 라인은 말입니다. 성수라고 하는 지역과 함께 권리관계가 복잡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홍대 상권에서 젠틀리피케이션으로 상수까지 넘어가면서 상수 일대가 거기도 역세권 시프트를 하지만 권리관계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비슷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이 내부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비대위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단독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성수의 호강을 맞아서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재개발들을 원하시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양꼬치 거리에서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선족 중국 분들인데 이분들이 근처에 거주를 하시면서 소유로 빌라나 이런 소형주택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한국인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내부 거래로만 하기 때문에 이 판이 조금 여기는 주거지나 정비사업하기에 상당히 조금 갈수록 난항이다라는 곳이고 그렇다면 넘어와서 이 자양 3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양 뭐 2동이나 1동 정도가 그나마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금싸라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미 이제 되어 있는 곳에 퍼즐 맞추기 하는 키 맞추기 하는 자양 1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리 2년 전에 선정된 자양 4동에 사실 신통보다 뒤늦게 됐다고는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 저해 요소 이미 다 빠졌고요.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복잡하게 그런 상업시설이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증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또 인증샷으로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검증이 다 되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한번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고생하시고, 추진하셔가지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뭐 주민들이 일단 좋은 거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좋으신 거고, 앞으로 이제 갈 길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서 받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지역을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좋은 그 금싸라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리미엄이 좀 높아지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편성들을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이는 그런 뭐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있나요? 뭐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 안으로만 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1차 목표고. 네. 그거 외에 이제 뭐 현재까지도 동의율은 이미 60%를 넘어서 지중 동의까지는 의미가 없고 네. 그 인가 동의까지 조금 모자란 건데 그런 거는 만약에 동의가 잘 나서 빠르게 진행한다 하면 조합설립까지는 그냥 빠르게 갈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편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아, 이제 얘기는 먼저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접근을 할 이유는 없고. 아, 그러니까 미리 이제 구역 정리된 거에서 조합 설립까지는 먼저 가고 추후에 이제 편입을 하거나 가감하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동의율을 60%가 넘겼다고 하면 최근에 또 88 대책에서 나왔었던 내용의 정비사업의 어떤 공급, 주택 공급 완화를 위해서 정비사업 완화를 해주면서 300% 용적률을 330%까지 해주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의율 부분에서도 75%인데 이걸 70%로 완화해준다고 하면은 지금 10%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뭐 발표된 거는 88 대책에서는 재건축 기준으로 완화 조건을 내걸어서 재개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재개발까지 포함해준다고 했을 때는 뭐 수월하겠죠. 네, 입법안 통과가 된다면 더 수월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어쨌든 뭐 한 15%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고 또 서둘러서 또 조합 설립을 하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왜냐 또 하나는 사실 소유주가 얼마 안 돼요. 보통 1000여 명이 넘거나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현재 한 460이지만 앞으로의 이렇게 다물권자들이 다른 개인에게 또 아마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됐을 때는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걸 감안한다고 해도 한 500세대 정도 안팎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소유주로 굉장히 동의받거나 관리하기가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제일 좋은 건 어쨌든 467세대, 그러니까 총 500세대라고 봐도 현대도 빌라 소유주만 해도 한 60%가 되거든요. 그럼 다물권자 늘어난다고 했을 때 500세대 중에 한 300세대 정도로 보면 이미 60%는 다세대 물권자라서 사실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동주택의 비율이 한 60%가?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난이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많아야 난이도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의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항상 타진을 하는데 제가 여쭙기도 전에 질문하기도 전에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예, 공동주택 빌라가 60%가 넘는다. 그래서 동의받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벌써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래도 중하 정도로 낮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여기 분위기를 왔거든요. 주변에라. 근데 여기 주민들 굉장히 조용하세요. 처음에 시작도 굉장히 조용히 민물 작업을 하시고 주변에 소문 안 내고 갑자기 다 준비된 상태에서 주민 설명회도 다 그냥 준비된 상태에서 끝내고 빠르게 한 달 만에 동의서 걷어서 뭐 바로 또 접수하고 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선정이 됐는데도 여기 분위기는 모르고 오시는 분은 전혀 모르겠어요. 보통 선정되면 플래카드 막 저렇게 이렇게 막 골목마다 붙이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살짝 고민 중이긴 한데 뭐 플랜카드를 걸어서 뭐 장점도 있는데 뭐 단점도 있어서 저희가 플랜카드를 거는 게 맞나 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재개발은 최대한 조용히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야, 역시 많이 겪어보고 여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그렇게 정비사업을 몇 번씩 몇 수를 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다 이곳의 박사님들이시라 소문내지 않는 게 최고다. 제가 와서 소문내는 거 별로 반갑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를 많이 좋아하는 입장에서 자양동 또 덕후잖아요. 그래서
조금 용납을 해주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지역들이,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는 거가 목표이고, 그거를 대충 어느 정도로 좀 언제쯤이다. 계획으로는 저희는 1년 반에서 2년에 지정 받는 게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지정 받는 게 목표고, 네네네. 지정 이후에 동일만 충분하다면 뭐 조합 인가까지는 6개월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짧으면 2년에서 길게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보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안에 조합 설립한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근데 왜냐하면 1년 반 안에 지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랑 광주구청에서 좀 서둘러 줘야 되는데, 그 관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뭐 용역 주고 또 이제 공문 내리고 이런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그 기간만 좀 줄여주면 아마. 근데 광주구청에서는 제가 볼 땐 빨리 서둘러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비 사업을 여기저기 한다고 지정은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결과물이 없는데, 여기 광진구청장님은 완성된 결과물을 너무 원하세요. 주민들이 안 따라준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민들만 그대로 잘 합심해서 가신다고 그러면은 그 절차 승인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땐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를 걸로 보여져요. 구청이랑 서울시에서 빨리만 해주면, 어쨌든 구청장이 임기 내에 하면 구청장님도 좋으니까. 네, 그 안에 받고 싶은 거죠, 저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받은 데가 없습니다. 아마 1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와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문 닫혀 있는 곳을 또 열어주시고, 추진이 사무실, 이곳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셨을지, 느껴집니다. 4번째 문의인데 4번째 번에 처음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유일하게 제가 이 추진이 안을 들어보면, 여기 굉장히 폐쇄적인 곳인데 그래도 제가 이 자양동 덕후라는 걸 알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자양 3동의 신통 선정되면서 축하 겸 방문을 했습니다. 보셨죠? 지금 자양 3동의 신통 잠깐 내부에서 말씀 좀 들어보셨나요?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외부의 유튜브 방송으로 자양 3동 사무실 이렇게 방문했다라는 거. 아무도 출입을 시키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내부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님도 고맙다라는 답례 인사도 오셨고요. 그 이유는요, 제가 자양 3동의 이 신속통합기획을 주민설명회 광진구청에서 할 때부터 해서 계속 주시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갈 그런 지역이라고 많은 또 분석을 해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최초로 내부 공개를 외부의 영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형주택 비아파트 그냥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높은 가격으로 있으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다 없어지는 그런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재개발지 지역의 소형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주거를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다가 짧게는 청약 하시는 거고요. 뭐 길게는 또 이렇게 재개발지 아파트를 받으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자양동 축하 겸해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곳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